자, 일단은 앞부분에 줄거리 있고 좀 긴 편이고 제목이 무사와 악사고 1번 문제는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 물었으니까 A 부분만 보고 풀면 되는데 뭐 안타깝게도 제일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제일 마지막에 풀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2번은 기역부터 미음까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라고 되어 있죠. 서사의 흐름을 고려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기역, 앞뒤 문맥 살짝 보고 바로 해결해버리고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해놓고 선택지를 보니까 1번 선택지 A에 대한 또는 그 다음에 2A에 대한 3B, 4A, B 연결, BA 연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A를 먼저 하고 A에 해당되는 것들을 먼저 해결해 놓고 B에 해당하는 거 해결하고 난 다음에 A, B 섞은 거 해결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통 현대문학에서는 보기가 일반 보기와 작품 보기 중에는 작품 보기가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작품에 대한 힌트를 줄 거예요. 소설에서 작품에 대한 힌트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배경을 잘 주죠. 이건 우리나라의 전쟁 시기 이야기다, 뭐 일제치하 이야기다, 군부 독재 시절의 이야기다 이렇게 배경을 먼저 툭 던져준 다음에 인물에 대한 정보를 줘요. 인물이 등장인데 얘는 소시민이다. 등장했는데 얘는 뭐 악인이다. 뭐 이런 거 주죠. 어떤 성격을 가졌다라는 거 주고 무엇 때문에 갈등하는지 주는 그리고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주는 그래서 결국은 소설에서 우리가 당연히 끌어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아예 미리 주고 시작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현대 경우에는 현대소설의 경우에는 자 그럼 이 보기는 뭘 줬는지 한번 보자. 자 보기를 한번 봅시다. 자 사람들은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며 그와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땡 제일 중요한 말이 뭐야? 사람들은 동일시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동일시는 당연히 좋아하는 사람, 존경스러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동일시하겠지. 이를 통해 심리적 위안이나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지. 만만한 이건 뭐야? 앞에 거는 흔히 일어나는 것이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위안이나 성취감, 동일시를 통해서 우리는 심리적 위안을 얻기도 하고 한편으로 그를 따라하다가 아 나도 할 수 있었어 하고 성취감을 얻기도 하지만 이거보다 중요한 건 느끼기도 하지만 그 상대로부터 외면받거나 그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 그랬어요. 아하. 자 그런데 그 대상으로부터 외면, 부재 그죠? 동일시 대상이 외면하거나 읍스 그러면 당연히 상처를 받는다 라는 얘기죠. 동일시 대상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 자 이때 동일시의 상대를 부정하거나 외면당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처지를 합리한다. 그런데 이렇게 외면당하고 부재되어 있을 때 상처를 입으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뭘 많이 한다는 거예요? 바로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그는 나를 외면한 것이 아니야. 그는 떠난 것이 아니야. 곧 돌아올 거야 등등 합리화해서 결국 뭐 하는 거야? 이게 심리적 기제인 거지. 심리적 기제. 상처를 치유하는, 상처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심리적 방어 기제라는 말 들어봤죠?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또는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서 그 상황에서 아예 벗어나고자 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합리화를 하거나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뭐야? 관심을 돌림. 관심을 돌린다 그랬어요. 관심을 돌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벗어나고자 한다. 무사와 악사에서는 자, 이제 소설 얘기가 나왔어. 기범이 보이는 기행과 궤변은 일규를 동일시하려는 상대로 의식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 인물에 대한 정보가 끝난 거예요. 자, 기범은 누구에게 일규를 동일시한다. 자, 일규를 기범이가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럼 기범에게 일규라는 인물은 동일시하고 싶은 사랑하는 존재, 모범적인 존재, 존경스러운 존재이지. 그렇지. 그런데 이 소설 속에서 뭔 일이 벌어졌다는 거야? 그를 통해서 위안과 성취감을 느끼고 싶었는데 이 녀석이 일규가 기범이를 외면하고 부재하게 되었다는 거지. 외면하거나 부재했다는 거야. 그래서 기범이가 뭐 했다는 거야? 상처를 입었겠지. 그래서 뭐 했다는 거야? 합리화하는 방법을 쓰거나 아니면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방법을 썼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뭐면 알겠지? 그럼 사건이 되게 명확한 거지. 사건은 뭐야? 기범이가 좋아하던 일규가 외면하거나 사라짐. 됐지? 그 다음에 이 기범의 심리는 뭐야? 이 둘 중에 하나 혹은 둘 다.
알겠어. 걔는 날 떠난 것이 아니야. 응? 걔는 날 사랑하고 있어. 금방 돌아올 거야.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야? 에이 모르겠다 하고 딴 짓을 하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딱 잡아놓고 들어가면 좀 어려운 소설이라 하더라도 어떤 포인트로 읽어야 될지가 감이 싹 잡힌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가 됐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 줄거리를 통해서 또 우린 뭘 하게 되는 거지? 인물의 정보를 얻고, 인물의 관계, 인물의 성격, 인물의 심리, 인물에 대한 정보들을 얻은 다음에 사건 정보, 지금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싹 들어가게 되지. 오케이. 자, 그거 한번 해봅시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기범이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 그가 살았던 구천동으로 찾아간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는 뭐야? 나가 등장했으니까 우린 뭘 해야 되지? 시점. 됐지? 일반적으로 나가 딱 나오면 우린 뭐야? 시점. 1인칭이었구나 하면서 1인칭의 특징에 대한 서술상의 특징은 우리가 꿰고 있단 말이야. 그치? 이거 1인칭이구나 이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얘기냐 남 얘기냐를 보면 되는데 기범이에 대한 얘기예요. 기범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구천동을 찾아갔대요. 그리고 기범이 죽었어. 기범의 행적을 잘 알고 있는 임씨를 만나 사연을 듣기 전에 라고 되어 있죠. 자, 사연을 듣기 전에. 자, 얘가 하는 건 뭐냐면 나는 뭐 한다? 임씨를 구천동에 만나서 장소, 공간 나왔지? 항상 공간과 시간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구천동에서 뭐 한다? 임씨를 만날 거다. 임씨 인물 나왔죠? 임씨를 만날 거고 임씨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는 무엇이다? 바로 죽은 기범의 행적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얘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가 봐. 얘가 아니라 참. 기범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가 봐. 자, 그래서 그걸 얻으라고 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또 뭐냐면 그 전에라고 얘기했지. 자, 이게 바로 뭐야? 항상 문학작품을 읽을 때 내가 뭐 하라고 그랬지? 장소, 시간은 항상 체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전에라 그랬으니까 순서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천동 가서 임씨를 만나가지고 기범이가 어떻게 살았어요? 라고 묻는 것 전에 일규의 장례식에 일규 나왔다. 일규의 장례식 후에 있었던 기범과의 과거 일을 회상한다. 그래서 전의 일을 회상하는 거예요. 회상. 누가? 내가 요거 묻기 전에 회상하는 거야. 회상하기를 무엇을 회상했냐면 일규의 장례식. 일규의 장례식에서 있었던 일.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 이걸 먼저 회상한다는 얘기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게 먼저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지? 항상 앞부분의 줄거리 읽고 난 다음에는 사건,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해놓고 그 일이 바로 연결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뭐가 지금 연결될 거라는 거야? 일규의 장례식장에서의 있었던 사건이 나올 거란 얘기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건 당연히 뭐야? 기범은 일규를 뭔가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얘를 동일시 대상이었어. 오케이. 여기만 읽고 소설을 읽을 시간,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나한테 배우지 않은 어떤 학생이, 잠깐 내 유튜브의 강의를 듣고, 앞부분의 줄거리 이렇게 써먹는구나. 라는 걸 알고 수능장에 들어갔는데 앞부분의 줄거리만 딱 읽었는데 종치기 5분 전. 그래서 빨리 찍어야 돼. 알겠어? 그 상황에서 뭘 써먹을 수 있다는 거야? 이거 했잖아. 그렇지. 그럼 그 맥락에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지. 극단적으로는. 뭔 말 알겠어? 그럼 스토리가 어떻게 정리되느냐? 기범이는 일규를 동일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놈아가 죽어버렸네? 그 부재의 상처를 입고 어떻게 했다는 거야? 구천동에 가가지고 관심을 돌리려고 구천동에 갔지만 상처를 이겨내지 못하고 지도 죽었네? 끝이지. 이게 스토리야. 뭐 가지고 만든 스토리야? 앞부분의 줄거리와 보기를 가지고 만든 스토리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 읽고 이거 읽는 것은 이 첫 단추를 꿰는 것이며, 오케이? 잘 읽고 잘 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전초 단계다라는 거예요. 내 말 알겠지? 이거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럼 요거만 차곡차곡 잘해놓으면 뒤는 이제 일사천리로 간다. 소설이 어려워도. 이 소설은 쉬운 소설이 아니에요. 쉬운 소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는 풀린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첫 장면 갑니다.
내가 일규를 어떻게 아냐? 내가 한 게 뭘 한다고 감히 일규를 입에 올리냐? 그랬어요. 누가 누구한테 말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당황할 필요 없어. 포인트 뭐만 잡으면 돼. 이런 경우에는 일규에 대해서 일규가 여기서 핵심적인 갈등의 요소인 것 같고, 그렇지? 장례식장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네가 일규를 알아? 개뿔도 모르는 것이 라고 누군가에게 얘기했어. 오케이? 라고 되어 있고, 기범은 순간 기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범이 그 말을 했을 가능성이 일단 첫 번째 높죠. 기범은 순간 잔을 던지고 밑은 짓을 웃기 시작했다. 특이한 행동이지. 됐지? 특이한 행동, 일단 잔을 던졌다는 얘기, 빡쳤다는 얘기 같은데, 오케이? 근데 이거 웃는데 또 왜 웃고 있는 거야? 너무나 도련한 웃으면서 나는 그때 꽤나 놀랐다. 됐죠? 자, 이 대사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범이 잡고, 기범은 술잔을 던지고 기괴한 웃음을 웃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인물 나는 뭐하고 있다? 저놈 새끼 왜 웃어하고 놀랐다라는 것만 딱 정리해 놓으면 끝나는 거지. 이해됐어?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화제는 뭐야? 일규. 네가 일규를 알아? 이거. 됐지? 자, 그 다음. 기범이 그처럼 미친 듯이 우는 거는 그날 처음 보았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나는 그놈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나는 그놈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그랬어요. 감히 일규를 입에 올리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그랬으니까 이 말을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이 말에 대한 대답인 거지. 네가 뭘 안다고 일규를 입에 올려? 이놈의 새끼야. 그랬더니 그래, 맞다. 내가 입에 올릴 자격은 없다라고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몰라, 우리는. 자격은 없다. 하지만 굵은 글씨였어. 입에 올릴 자격은 없다. 하지만 누가 그놈을 진심으로 사랑한 줄 아냐? 너희냐? 너희가 그놈을 사랑한 줄 아냐? 뭐야? 요 대사에 대해서 받은 게 뭐냐면 이 녀석을 진심으로 사랑한 것. 진심사랑. 진심사랑한 게 누군지 아니? 이렇게 물었어요. 자, 사랑으로 넘어갔어. 사랑. 보나마나 우리가 여기 본 걸로 보면 일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누구야? 걔와 동일시하려고 하는 기범일 거 아니야. 보기 상태로 보면. 됐지? 그러더니 나는 긴장했다. 그의 눈에는 번쩍이는 눈물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당연히 누가? 기범이겠지. 됐지? 나는 뭐 했다? 나는 긴장했고. 진심으로 사랑한 게 누군지 아니? 너희들은 아니?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긴장을 하고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나? 뭐 이거 했나?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는 눈물을 보이면서 말해요. 눈물을 보이면서 말한다. 차근차근 따라가면 돼. 눈물을 보이면서 말한다. 너는 그놈이 아깝다고 했지만 나는 그놈이 죽어 세상에 살 맛이 없어졌다. 나는 살기가 울적할 때마다 허공에 그놈의 쌍판을 찾았다. 나는 그놈을 통해서만 살아가는 재미와 기쁨을 느꼈다. 굵은 글씨 많이 나오네. 자,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울적할 때마다 그놈을 어떻게 했었다. 그 다음에 재미와 기쁨을 그놈을 통해서 느꼈다. 그러나 그놈 역시 사정은 나하고 똑같았다. 나를 발길로 걷어찼지만 그놈은 나를 잊은 적이 없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방법이 달랐을 뿐이다. 됐지? 그럼 이 대사는 뭐냐면 우리는 사랑했다. 핵심만 딱 하면.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 기범과 일규겠지 뭐. 왜? 보기를 봤으니까 헷갈릴 게 없어. 그럼 정리가 됐어, 이제. 그럼 이 말을 하고 있는 건 기범임에 틀림이 없지. 그럼 이건 뭐야? 나든 누구든 이 말을 한 거야. 장례식장에서 얘가 일규가 말이야. 일규가 뭐 이렇게 얘기한 거지, 기범이가. 일규는 참 바른 아이였어. 일규하고 나는 동일시야. 일규를 난 좋아했어. 일규를 따르려고 했었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든 누구든, 여기서 나가 좋겠지. 나가 빡친 거지. 네가 일규를 뭘 한다고 네가 일규를 입에 올려? 건방지게 이 새끼야. 그런 거지. 그때 얘가 숫자를 팍 던지고 하하하 웃다가 뭐라 그런 거야? 너희들은 걔를 진심으로 사랑했니? 진심으로 사랑한 게 우리 중에 누굴까? 이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뭐라 그런 거야? 우리는 진짜 사랑했어. 서로 방식이 달라서 너희들이 느끼지 못했을 뿐 우린 진짜 사랑이었어. 그럼 우린 뭘 알아냈을까? 요거. 요런 거 같지. 무슨 말 알겠어? 연결을 안 할 수는 없어. 연결이 안 되는 보기를 주었을 리는 없잖아. 그러지? 그렇다면 여기는 뭔가 합리화하는 것 같아. 다른 애들이 보기에는 얘가 얘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놈인 것 같은데 우리는 사랑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식으로 뭔가 합리화하고 있음이 틀림이 없다. 라는 거지. 이 보기를 안 줬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읽는 동안에 뭐 하는 거야? 이거 누가 하는 거야? 뭔 소리야? 이렇게 읽게 돼. 근데 얘를 가지고 읽고 요거 앞에 것까지 딱 가지고 읽으면 대강 감을 잡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 놓고 이제 굵은 글씨들 많았고 중략으로 넘어가니까 여기 중략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장면이 끝났단 말이야. 이게 어디 장면이라고 그랬어? 뭐라 그랬어? 먼저 전에 회상이다. 일개의 장례식 장면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돼버렸지? 그러면 요게 이미 끝나고 이제 두 번째 장면. 그럼 다음에 기범의 행적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중략을 잘랐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얘네들만 차근차근 하면 그대로 따라갈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 이 연습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무작정 읽는 게 아니라 대원칙은 언제나 인물 잡고 뭐 하는지 따라가다가 특이한 행동하면 체크. 내면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 체크. 그럼 문제는 다 풀려. 근데 나는 여기를 왜 이렇게 자세히 막 설명하고 있냐면 이 소설 자체가 어려워. 내가 얘기했잖아. 이건 전문을 다 읽어도 어렵다고. 무슨 말 알겠어? 근데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굵은 글씨 좀 풀어볼까? 자, 네 번째 문제. 일개 죽음에 충격을 받고 세상에 살 재미가 없어졌다는 기범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 이거 어때?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보기를 어떻게 활용하며 앞부분의 줄거리를 어떻게 활용하여서 갈피를 잡을지를 설명하느라고 했었지만 여러분들은 끝끝내 여기서 갈피를 못 잡아도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선택지에 가면 출제자가 갈피를 잡아놨거든. 틀린 걸 고르라고 얘기했으니까 4개는 맞는 걸 거란 말이야. 그 4개 맞는 거에 얘를 뭔가 얘네 입장을 정리해 줄 거라는 거지. 오케이? 그걸 따라가면 돼. 그러면 일귀의 죽음은 당연한 얘기고 충격을 세상에 살 재미가 없다는 기범. 아, 이게 재미가 없었다. 우린 사랑했었다. 이게 기범 얘기 맞구나. 혹은 감 못 잡은 사람은 이게 기범이 얘기였구나 라고 알아내는 거지. 그쵸? 자, 그 말이 사실이라면 동일시하려는 상대의 부재가 가져오는 심리적 영향이 컸다는 것이겠군. 뭔가 구체적으로 아예 딱 정하라는 얘기도 안 했어. 그냥 영향이 컸네. 어떻겠네가 아니야. 영향이 컸네. 컸으니까 뭐라고 씨부리고 있는 거겠지 뭐.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오케이 하고 1번 딱 주면 되는 거지. 기범이 자신을 발길로 걷어찼던 일구로부터 외면받아. 그렇지. 그 녀석이 나를 걷어차긴 했지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굵은 글씨 했지만 했으니까 외면받았다고 본다면 그럴 수 있겠네. 그건 외면이겠네. 일귀와 서로 사랑했다고 믿는 것 뒤에 나온 얘기지. 진수는 외면당한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 오케이. 맞는 얘기잖아. 됐어? 됐어? 보기에 따라서 그대로 읽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울적할 때마다 일규를 떠올리면서 삶의 재미와 기쁨을 얻었다는 기범의 고백은 동일시의 결과로 이해한다면 일규를 통해 기범이 심리적 위안을 얻어서 그렇지. 다 써먹었네. 됐어? 그렇겠지. 걔를 생각하면 나는 기쁨이고 거시겠다 그러니까 그건 위안이겠지 뭐. 자, 그 다음 정보들은 이제 뒤에 가서 얻게 되는 정보니까 1, 2, 3을 딱딱 지웠지. 자, 봐봐. 보기를 봤지? 갈피를 잡았지? 앞부분 줄거리 봤지? 갈피를 잡았지? 그리고 나서 굵은 글씨 있는 거는 보통 보기 문제니까 보기로 딱 돌았지? 소설의 전반을 우리는 알진 못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도 명확하게 따당땅땅땅 풀어낼 수 있었잖아. 뭐만 알겠어? 이게 몸에 있잖아. 그치? 우리 동상들은 몸에 뵐 거고. 그지? 그 시험 보실 우리 언니들, 오빠들, 형들, 누나들은 배어있고, 몸에 배어있고. 오케이? 사실 기대가 커요. 알겠어? 여기다 프랭카드 걸어줄게. 만점자, 막. 알았어? 네. 바로 저 만점 확인되면 나한테 저 사진 보내. 알았어? 대문점 하나 걸어줄게, 여기다가. 응? 사진이 없다고? 사진이 없으면 내가 찍어줄게. 아, 왜 그래? 만점 맞을 건데. 자, 만점 맞고 보내줘.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제 끝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 B 뭐 아무것도 없었나? 없었나? 없었지? 아, 기억이 있었네. 나는 긴장했다. 왜? 그가 갑자기 뭘 물었어? 진심으로 사랑한 게 누구냐? 이렇게 말한 것에 나는 긴장했다 했으니까 도련한 웃음을 보이다가 눈물을 보이는 그러네. 웃음과 눈물이라는 거 우리 체크했잖아요. 갑작스러운 감정의 변화. 오, 맞네. 이렇게 해서 얘가 뭐라 그랬지? 긴장하는 걸 수도 있겠네. 가능하네. 됐지. 그냥 앞뒤 문맥에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기 뭐냐면 얘가 처음에 놀랐다 했잖아요. 그리고 얘 웃었다 이렇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긴장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녀석의 앞뒤 문맥에 있는 녀석이 이 녀석의 웃음과 이 녀석의 눈물이잖아. 무슨 말 알겠어? 그러면 이걸 집어넣어서 선택지를 만들었으니까 맞겠거니 하는 거야.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내가 기범이라면, 아니, 누구지? 내가 나라면 이 상황에서 왜 긴장했을까를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중이야. 그 절대로 안 된다 그랬잖아. 나를 그 인물에 집어넣지 말라고 그랬지. 무슨 말이겠어? 주어진 정보 요만큼 가지고 네가 누구들이 어떻게 자신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지금. 뭐 말겠어? 그럼 여기 있는 정보와 여기 있는 정보를 가지고 선택지 만들었으니까 맞겠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깊이 생각하면서 시간을 쓸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중략 끝나고. 원래 그 사람은 도시지에서 살던 사람인데 왜 그때 도시를 버리고 깊은 산골을 찾았는지 모르겠군. 우린 대강 느낌상으로는 여기가 무엇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구천동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렇지? 자, 그 사람은 깊은 산골, 굵은 글씨잖아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 그는 왜, 무엇 때문에 깊은 산골, 산골로 들어갔을까? 그는 왜 산골로 들어갔을까? 이게 중요한 화제, 갈등 요소예요. 대체 왜 산골로 들어갔지? 처음 저도 많이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뭔가 세상에 죄를 짓고 숨어 사는 분이 아닌가 했어요. 자, 저도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거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을 것이고, 그렇지? 나일 가능성이 높죠, 일단. 나일 가능성이 높죠. 왜? 내가 임씨한테 물어본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이건 임씨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임씨일 가능성이 높아요. 대강 그렇다,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면 돼. 자, 뭔가 세상에 죄를 짓고 숨어서, 아하, 죄 때문에 숨어 사는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야? 이 녀석의 태도야. 누구에 대한? 그에 대한. 그는 당연히 누구야? 기범이잖아. 기범이 행적을 찾으러 간다 그랬으니까. 알겠어? 아, 이거 소설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다 뭐야? 앞부분의 줄거리. 이거 안 했기 때문에 그래. 뭔 말이겠어? 이거 해놓으면 뭔 말인지 명확하진 않더라도 따라는 갈 수 있다는, 따라는 갈 수 있다는 거야. 따라는 가고 문제는 정확하게 풀 수 있다는 거야.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정도 소설이면 쉬운 소설 아니야? 쉬운 소설 아니야? 자, 근데 그런 거 나와도 우리는 해낸다. 자, 그 다음에 더구나, 밑줄 친 니은이네. 더구나 이리로 들어오시자마자 머리를 깎고 수염까지 기르셨거든요. 자, 이건 뭐야? 니은, 더구나, 요거에 근거가 된다는 얘기인데? 죄를 짓고 숨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들어오자마자 머리 깎고 막 이렇게 자신의 행색을 바꾸더라고요. 이런 얘기지. 그러나, 나나나나, 오래 외쉬고 살다 보니까 제대로 차츰 납득이 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세상에 뭔가 실망을 느낀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뭐야? 그런데 이게 바뀌었다는 얘기지. 납득이 갔어. 이해를 했어. 실망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대한 실망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됐지? 이런 판단의 변화, 심리의 변화, 이런 건 언제나 중요하죠. 여기도 뭐야? 웃다가 애가 울었다. 심리의 변화, 태도의 변화, 언제나 중요하다고. 이런 거 다 선택지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언제나 소설에서는. 무슨 말이겠어? 이런 포인트는 놓치면 안 되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 오케이? 이렇게 변하는 거 포인트고. 그러니까 당연히 니은도 뭔가 중간에 낀 녀석도 문제를 낸 듯하고. 본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할 만한 뭔가 있었어? 과거 얘기는 좀치 안 하시는 편이었기 때문에 언젠가 내게 그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듣기에 따라서는 궤변 같지만, 궤변은 뭔지 알죠? 말도 안 되는 논리적이지 않은 억측 같은 그런 소리들, 억지 소리들. 그분은 남하고 다른 묘한 철학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로 넘어갔어? 그분이 가진 묘한 철학. 묘한 철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또 정리 들어가면 되는 거죠. 묘한 철학 정리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묘한 철학 정리 들어가기 전에 우리 먼저 뭐 하는 거야? 니은부터 해결해 봅시다. 니은. 신원이 미심쩍다고 의심하는 상황에서 그가 외모의 그 외모가 의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머리를 깎고 뭐 어쩌고 외모가 나왔으니까 딱 연결됐지. 바로 X 쳐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A에 대한 거 정보를 얻은 다음에 문제를 접근을 해봅시다. 자, 묘한 철학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걸 한번 들려줄 수는 없어? 그분은 세상이 어지럽고 더러울 때 그것을 구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해서 묘한 철학이란 뭐야? 세상 구하기 방법. 세상은 좀 더 썩게 해서 더 이상 그 세상이 썩을 것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썩지 않게 고치려고 했다가는 공연히 사람만 상하고 힘만 배로 든다는 것입니다. 모두 썩어서, 자, 밑줄 친 디귿 들어갑니다. 자, 밑줄 친 디귿. 묘한 철학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모두 썩어라, 철저히 썩어라. 그분이 세상을 보는 이상한 눈입니다. 모두 썩어라.
뭐 자꾸 썩으라 그래. 안 좋게 만드는 건데 제 나름의 어설픈 추측입니다만 아하. 자 여기 뭐야? 썩도록 두라. 세상을 썩게 두라. 이게 이 아저씨의 묘한 철학이야. 세상은 썩도록 두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야, 너 방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일주일 후 더 지저분해졌네? 너 왜 이래? 방은 지저분해지도록 두라. 이게 나의 철학이야.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이겠어? 무슨 말이겠어? 그거 치우려고 하면 몸 상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 그냥 냅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쓰레기 막 컵남 막 뒹굴고 있는 거야. 그 사이에서 애가 막 이렇게 쓱쓱 밀고 자. 무슨 말이겠어? 쓱쓱 밀고 자고. 그치? 벗었던 양말 중에 냄새 덜 나는 거 신고. 뭐 이러고 다녀, 애가. 무슨 말이겠어? 속옷은 갈아입니? 나 속옷 안 입어. 이러고 다녀. 무슨 말 알겠어? 이해됐어? 너 왜 속옷을 안 입어? 자꾸 빨아야 되니까 귀찮아서 안 입어. 막 이런 게 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지? 그러면 이건 뭐야? 썩도록 두라. 이 묘한 철학이네, 틀림없이. 재밌는 철학인데. 자, 그러면 추측입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추측. 누구? 여기 저라고 등장하는 누구? 임씨 아저씨가 추측하나 봐. 태도가 드러나겠지? 자, 봅시다. 그분은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을 믿는 것 같습니다. 왜 썩게 두냐면 그것은 왜냐하면 인간이 초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어떤 초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썩게 둬도 된다는 거겠지? 자, 사람들은 온갖 악행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송두리째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초능력. 그건 뭐야? 이퀄 포기를 하지 않는 게 인간의 초능력이야. 됐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이 철저히 썩어서 더 썩을 게 없게 되면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서 언젠가는 스스로 자구책을 쓴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방법을 마련한다는 거지. 자신을 구할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합니다. 당신은 바로 그걸 믿으셨고, 여기서 당신 누군지 알지? 이거 엄매하는 사람들 알지? 이거 당신이 이거 누가? 근데 엄매를 하지 않는 사람도 알아야지. 그치? 이 당신 누구에게? 그러니까 그를 누구? 기범이를 존대한 3인칭 존대로 사용한 거지. 2인칭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 당신을 사랑해요. 눈을 바라보면서. 그럼 너야. 2인칭이야. 무슨 말 알겠어? 내가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땐 말이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바르고 정직하고 똑똑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던 게 부럽긴 했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무슨 말 알겠지? 그건 3인칭이야. 오케이? 존대면서. 자, 그러면 이게 당신은 그 사람 얘기고, 기범이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스스로, 당신은 바로 그걸 믿으셨고, 이러한 자기 생각을 부정의 미학이라는 묘한 말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부정의 미학. 이걸 또 묘한 철학을 자신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다는 거야? 부정의 미학이라고 했대요. 그럼 아까 방을 지저분하게 하는 친구는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어느 날 집에 딱 왔는데, 미로도 잘자리가 안 만들어지네? 그럼 뭐야? 벗어붙이고, 문 열고 환기시키고 청소한다는 거지. 그래서 어느 날 그녀가 찾아갔는데 집이 깔끔해. 야, 너 왜 그래? 너 죽는 거 아니야? 사람이 변한다면 죽는다는데? 그게 아니라 뭐 한 거야? 썩을 대로 지저분할 대로 지저분하게 뒀다가 인간이란 뭐야? 절대로 포기를 하진 않는다는 거야. 최악의 순간에 스스로를 구원할 방책을 마련하여 얘를 깔끔하게 딱 쳐버린다는 거야. 야, 그러면 너 이제 깨끗하게 살라고? 아니 그런 일은 없어. 또 썩게 둘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더 이상 못 견디면 또 청소하는 거야. 뭔지 알겠어?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묘한 철학이. 자, 그래서 묘한 철학이 무엇인지 대강은 알아두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썩게 두어라. 묘한 철학 이거 디귿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묘한 철학에 대한 정보를 얻었는데 핵심적 정보는 썩게 두었다가 포기하지 않아서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뭔가 자구책, 스스로 구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게 인간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만 알면 끝났죠? 이게 부정의 미학이에요. 나는 순간 두둥, 자, 나 등장하고, 나는 순간 가슴 한 구석에서 뭔가 미미하게 부딪혀오는 진동을 느꼈다. 진동의 진상은 확실치 않지만 나는 그것이 기범을 이해하는 어떤 열쇠가 아닌가 생각했다. 그는 온갖 기행과 궤변들이 어지러운 혼란 속에 그제야 언뜻 한가닥의 질서 위에 어렴풋이 늘어서는 것이었다. 땡!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만 하면 뭐야? 이해의 열쇠. 됐지? 이 부정의 미학이라는 얘의 독특한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뭐야? 이해가 그를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근데 완전히 이해했다는 건 아니야. 어렴풋이. 그런 듯 했다라는 얘기지. 그쵸? 이해가 되는 듯 했다. 이거 포인트. 이게 왜 중요한 포인트인데 나의 태도잖아. 그치? 그에 대한 누구? 임씨의 태도. 그치? 임씨의 태도. 이렇게 판단했고. 그치? 그 다음에 나는 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했고. 이렇게 된 거죠. 자, 이해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화제로 넘어가나 봅시다. 헌데 세상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 왜 세상을 등지고 이런 산속에 박혀 사는 거예요? 뭔 소리야? 그럼 썩을 대로 뒀다가 나중에 자구책으로 세상을 바꿔야지 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산속에 들어갔냐? 이런 질문이야. 다음 단계 질문으로 넘어갔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풀 수 있는 거 풀어봅시다. 밑줄친 디귿과 묘한 철학에 대해서 한번 해결할 수 있는지 볼까요? 자, 밑줄친 디귿. 세상에 대한 관점이 상식적이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드러낸 판단이다. 그러겠지? 당연하지? 그치? 이상한 눈입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상하다라고 판단한 거야. 그리고 나중에 내가 그 이상한 걸 풀이를 해보자면 이런 것 같아요 라고 돼 있는 거지. 오케이. 자, 그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갔소. 그 다음에 A에 대한 거, 묘한 철학에 대한 거 할 수 있나 한번 볼까요? 가장 적절한 걸 찾으려고 했어요. A에 대한 나의 이해, 이해한다고 그랬어. 기범에 대한 나의 인식이 전환되는데 기여한다 그랬어요. 분명 이해라는 건 맞죠. 그치?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이 이해를 함으로써 그것이 인식의 전환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럼 앞부분의 인식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건데 어쨌거나 앞부분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고 부정적으로 대했었다는 느낌은 들긴 하지. 왜? 뭐 때문에 그래? 네가 뭘 한다고 그래 그랬잖아. 일기에 대해서 입 닥쳐라. 이런 식의 내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내가 얘기했지만 나의 가능성이 제일 높고 그치? 적어도 너희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중 한 놈이겠지. 무슨 말이겠어? 그쪽 편일 거야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 편. 오케이? 그러면 지금 많은 학생들이 이 선택지에서 무슨 생각을 많이 했냐면 이해라는 거는 있는 말이니까 받아들이겠다. 근데 인식의 전환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가 판단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나는 뭐라고 얘기할까? 판단이 안 돼? 냅둬. 그리고 여기다 뭐 하는 거야? 물음표만 딱 해놓는 거지. 인식의 전환에다가. 그러면 뒤로 넘어갔을 때 그 녀석이 나는 다르게 보였다라고 명확하게 딱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추리해서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 선택지는 틀리고 더 완벽한 에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 내 말 이해해?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요거는 맞다. 그죠? 1번 선택지에서. 근데 인식의 전환이 있나라고 생각이 들 때 있나 하고 고민하지 말고 넘어가기. 알겠지? 자, 그 다음에 A에 대한 얘기를 나가 꺼낸 것은 기범에 대한 저의 오해를 풀 목적이다. 저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저라고 했구만. 임씨가 저잖아요. 그쵸? 근데 임씨가 오해를 했어요? 기범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줘야 해요? 아니, 오해라고 하면 처음에 죄를 짓고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다 지가 풀고 얘는 뭔가 되게 좋게 보는 것 같은데? 무슨 말 알겠지? 그래서 땡! 2번은 날아가고. 그 다음에 B니까 저가 A로 인해 기범을 오해한다면 이 묘한 철학 때문에 얘를 오해한 것은 아니잖아. 땡. 저는 기범이 선행을 베풀며 보인 변화가 선행을 뒤에 베푸나 봐. B에서 A로 변화된 과정과 이건 B를 봐야지 A로 변한지 아닌지 알겠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 거야? 2번과 4번은 지웠어. 그치? 여기서 2번과 4번은 지우고 1번 남겨두고 B를 가지고 이제 3, 5번을 해결하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중요한 건 뭐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냅두라. 완벽한 에이스를 찾아라. 완벽한 에이스가 없으면 얘가 에이스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걸로 잊지 마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에 대한 이야기 한번 풀어볼까요? 자, 굵은 글씨. 자, 4번 선택지. 일개 죽음이 기범이 도시를 떠나 깊은 산골에 정착한 계기였다고 본다면 아닌데. 어디 갔어? 이거 5번 선택지네. 일규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는 것이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라는 기범이 일규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는 것이 동일시의 대상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이라면 어때?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가 어디 있는 거냐면 이거 앞에 있는 거 맨 마지막 선택지에 있었어.
그치? 그래, 내 말이 맞다. 나는 그놈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어. 라고 말했어. 그것이 동일시 대상, 바로 일규에 대한, 기범의 일규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이라면 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동일시의 대상은 존경하거나 사랑하거나 하는 대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에 대해서 이거 뒤에 나온 거 초능력에 대한 기범의 믿음은 동일시를 통한 성취감에 해당되겠군. 초능력에 대한 믿음은 그 기범이가 일규를 동일시함으로써 성취하게 된 것이다. 그를 따르게 된 것이다. 뭐라? 이거 모르겠는데?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맞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이 묘한 철학이 사실 누구 거여야 되는 거야? 묘한 철학이 일규의 거였어야만 하는 거지. 일규의 것이었어야만 하는 거지. 그랬을 때 그 묘한 철학에 대해서 깨우치게 됐고 내가 그것을 실천하게 됐으니까 나는 일규처럼 됐네 하고 성취감을 느끼게 되겠지. 이해됐어? 근데 그런 얘기는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틀린 답이 될 가능성 높은 상태. 여기까지 오케이? 응, 그렇게 해놓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스토리를 또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은 근데 왜 세상을 등졌대요? 당신께서 아끼시던 친구 한 분이 갑자기 세상을 버리셨다 하시더군요. 이때 아마 충격을 받으시고 이리로 들어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 보면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뭔가 초능력을 가져서 바꿀 수가 있는데 왜 나는 뭘 질문한 거야? 왜 이 산속이라고 했나? 세속을 등지고 산속. 왜 산속에 들어왔대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저라는 인물이 문제에서 저라고 하니까 우리도 저라는 인물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거요. 친구가 세상을 친구 죽음. 이 친구가 누군지 알겠지? 죽음의 상처를 받아서. 아하, 그렇다면 우린 보기에서 봤었던 뭘 바로 할 수 있게 돼? 관심을 돌린다? 벗어나 버린다. 이거지. 이랬지? 그거 할 수 있죠? 자, 그렇게 됐답니다. 누구래요? 그 친구가 이름은 말씀 안 하시고 그분은 언젠가 미련한 놈이라고 부르셨어요. 아하, 딴딴 찍어놨으니까 뭐야? 친구, 바로 일규가 미련한 놈이군. 미련한 친구. 됐죠? 미련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어. 오일규다. 나는 그제서야 오일규의 장례식 후에 기범이 격렬하게 짓거린 저 시끄럽고 요소리 생각났다. 요소리한 건 뭐야? 넉넉할 요자예요. 넉넉할 요자. 풍요로울 때. 풍요할 때. 그러니까 혀가 서른 혀. 요설이란 단어 알고 있는 게 좋겠어요. 자, 요설. 이건 혀고, 이거는 풍요로운 거니까 많은 거니까 요설이란 건 뭐야? 말 많은 거. 알겠어? 말 많은 거. 일규에 대한 얘기였다. 그래서 기범이가 그렇게 장례식장에서 장례식 후에 말만 했던 게 생각이 났다. 어쩌면 기범은 그때 이미 세상을 등질 결심을 했는지도 알 수 없다. 이미 동일시의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세상을 등질 결심을 그때 했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리을. 아니, 그는 그 얼마 후에 내 앞에서 정말로 깨끗하게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후에 걔는 진짜 어디로 사라져버렸어. 이런 얘기하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 그 친구가 죽은 후에 왜 세상을 등졌답니까? 더 자세히 좀 얘기해주세요. 세상 살 재미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얘가 죽음으로써 상처, 즉 살 재미가 없다. 걔는 내게 기쁨이고 재미다라고 얘기했었던 말에 그대로 연결되고 있는 말이네. 재미가 없어져서 그랬대요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럼 리을에 대한 문제 풀어볼게요. 자, 리을. 약속을 곧바로 실행에 옮긴 행위에 대한 놀람을 드러낸다. 약속이라는 게 없잖아. 그렇지? 나를 찾아온 기범이가 나는 이제 네 눈앞에서 깨끗이 사라질 거야 라고 말하진 않았어. 무슨 말이겠지? 그리고 후에 없어져서 궁금했었던 거지. 무슨 말 알겠어? 근데 지금 뒤에 생각해보니 그 녀석이 이 얘기 들은 거, 친구가 죽어서 미련한 친구래요. 상처받아서 산속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라는 이 정보를 듣자마자 그렇다면 이 녀석 장례식장에서 이미 떠날 준비가 돼 있었나 보군. 그러고 보니 그리고 바로 사라졌었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약속이란 건 있을 수 없으니 답이 명확하죠. 자,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 죽어버렸으니 자기도 앞으로는 미련하게 살 밖에 없노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 당신이 미련하다고 말씀하는 건 우습게 들리겠지만 착한 일을 뜻하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착함이래, 착함. 착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게 미련한 거랍니다. 됐죠? 미음.
그래서 이곳에 온 후 사람이 갑자기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달라졌던가요?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자, 이제 A 부분 문제 풀 거야. 그거 전에 이제 마지막 미음부터 해결해 봅시다. 2번의 미음. 말의 표면적인 뜻과 달리 그 속에 숨은 뜻을 파악한 우호적인 해석. 그렇지. 그가 미련하다고 생각하는군요. 진짜 미련이 아니고 착하게 사는 거 말씀하셨던 거예요. 좋게 말하지. 계속해서 임 씨는 기범에 대한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것을 보여짐. 됐죠? 그 다음에 A 부분 이제 문제 풀 거야. 전 그분의 과거를 몰라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잘 모르죠. 당연하군. 하지만 이곳에 오신 후로는 그분은 거의 남을 위해서만 사셨습니다. 다시 연결됐죠? 착한 일 했어요. 제가 생명을 구한 것도 순전히 그분에 대해 그래서 얘가 좋게 얘기하는군. 저도 구해주셨죠. 나는 다시 기범을 짓거렸던 과거의 요설들이 생각났다. 그래서 B는 뭐야? 과거의 요설들이었어. 됐지? 과거의 요설들이 생각났다. 세상에 항상 역으로 바라보던 그의 난해성이 또 한 번 나를 혼란 속에 빠뜨린다. 자, 요설이 밑줄 그어졌으니까 이 녀석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지. 됐지? 과거에 걔가 했었던 일단 첫 번째 단계 과거에 했었던 말 많음이요. 그 다음 뭐야? 역으로 말하는 역설적인 것이며 난해한 그의 말들. 그렇죠? 난해한 그의 말들. 나를 혼란 속에 빠뜨린다. 그는 어쩌면 이 세상을 역순과 역행에 의해 누구보다 열심으로 가장 솔직하게 살다 간 것 같다. 뭐야? 열심히 산 것 같다. 뭔가 인정해주는 분위기? 됐어, 인정해주는 분위기.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놔뒀던 인식의 전환. 이거 맞는 말 같은데 이제 슬슬 됐지? 이거 맞는 말로 처리할 수 있게 되죠, 슬슬. 그에게 악과 선은 등과 배가 서로 맞붙은 동질의 것이다. 어려워. 악과 선은 같은 건가 보다. 그에게는. 악과 선 중에 아무것도 믿지 않았고 오직 믿는 것이라고는 세상에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다는 사실뿐이었다. 그가 오일규와 맞부딪혔을 때 오일규를 해체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것은 가장 비열한 삶이 가장 올바른 삶을 해체시키는 역설적인 예인 것이다. 어렵다. 뭐만 하면 돼? 지금 과거에 걔가 씨부렸던 많은 말들에 대해서 생각했어. 걔는 역으로 생각하고 뭔가 난해하게 말한 거였어. 근데 그거 열심히 사는 거야. 악과 선이라는 것이 구분이 없고 동질적인 거야. 근데 누가? 일규와 기범이 만났을 때 일규가 깨졌다 그랬어. 그럼 여기서 악과 선을 어떻게 구분할까? 악은 일규일까? 기범일까? 다가오는 대로 바로 얘기해봐. 악은 일기일까 기범일까? 느낌대로 말해봐. 자, 악은 얘지. 얘가 선이겠지. 왜냐면 모두들 얘를 좋아했잖아. 그런 걸로 보이잖아. 그래서 얘가 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지 마라 그랬잖아. 넌 자격이 없다고. 그리고 얘가 과거에 얘를 발길을 걷어찼다 그랬잖아. 뭔가 잘못했나 보지. 무슨 말 알겠어? 그래서 얘가 얘한테 깨졌다는 거야. 얘가 죽은 게. 뭔 일인 줄 알 수가 없어. 여기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 그럼 A 부분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요설에 대한 정보는 대강 얻은 것 같고 그 다음에 A 부분이 내가 이 들은 정보에 대해 판단한 건데 선택지를 딱 1번에 가보면 이야기 내부 서술자가 오케이, 이야기 내부 서술자가 오케이, 이야기 외부 서술자 3, 4, 5 그냥 날아가잖아. 됐지? 내용을 읽을 때 어렵다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어려울수록 선택지는 단순할 수 있어. 자, 그럼 1번, 2번 중에 하나잖아요.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뭔 소리? 행동에 대한 서술이 아니잖아. 또 객관적인 거 아니잖아.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평가를 관념적으로. 그렇지. 관념적이라는 게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 이게 관념적이라는 거 어떻게 쉽게 판단할 수 있지? 우리가 읽고 뭔 소리야? 이랬잖아. 무슨 말 알겠어?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지는 희한한 얘기 같잖아. 관념적이지. 됐지? 명확하게 2번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3번 문제에 1번이 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알아냈죠. 그리고 나서 2번, 4번 치웠으니까 3번을 보시면 저는 나가 기범에 대해서 품은 의문이 B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저는 임씨 아저씨가 내가 의문을 품고 있는 게 옛날에 요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거 몰라 얘는. 계속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임씨가 알 리가 없잖아. 정보만 전달하고 있는데 땡 날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몇 번? 5번 하면 되지. 저는 기범이 선행을 베풀며 보인 변화가 B에서 A로 저는 B에서 A로 변화된 과정과 일참을 알고 몰라 얘는. 저는
그 사람이 옛날에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난 잘 모르죠. 그냥 제 눈앞에 보였을 때 처음에는 도망 온 사람 같았고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실망한 사람이었고 독특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친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왔는데 그 친구처럼 착하게 산다고 하고 착하게 살았어. 이게 전부의 끝이야. 무슨 말 알겠지? 그럼 1번이 명확하게 맞네. 이해됐어? 아까 이게 헷갈렸을 때 얘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라고 하면 큰일 난다는 거지. 뒤에 가서 뒤늦게 판단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선택지들이 완벽하게 찐따기 때문에 얘를 찍을 수 있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이해됐어요? 다들 됐죠? 어떻게 보는지 알겠지? 자,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자, 4번 선택지까지 볼까요? 일개 죽음이 기범이 도시를 떠나 깊은 산골에 정착한 계기였다고 본다면 동일시하려던 상대가 사라진 상황에서 관심을 다른 데로 이거 아까 했던 것 같은데? 맞다. 됐지? 그래서 다 풀었어요. 그래서 1번에 2번, 2번에 4번 답인 거 알았고요. 3번에 1인 거 알았고요. 4번에 5번인 거 땅땅땅 알았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다 풀고 다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소설이 무엇인지 몰라. 그리고 더더군다나 제목이 뭐였지? 무사와 악사였어요. 근데 도대체 제목이 왜 이건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도 우린 풀어냈다라는 거가 중요해요. 알겠지? 내 첫 번째 목표는 조금 어렵고 난해한 소설이지만 보기를 잘 읽고 오케이? 앞부분의 줄거리 잘 읽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탁탁탁탁 풀어내는 거. 오케이? 고민하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풀어내는 게 나의 목표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게. 자, 부연 설명 살짝만 해주면 여기서 무사와 악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사가 누구냐면 일규고 기범이가 악사에 해당해요. 그래서 기범이가 이런 말을 해요. 무사는 세상이 어지러울 때 숨어 있다가 뭔가 해결된 듯 하면 칼을 들고 나오는 게 무사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악사는 그한테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 앞에서 얘를 띄워주는 게 악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봐봐. 선악으로 봤을 때 무사, 악사 중 선한 자는 악한 자는 구분이 잘 안 되지. 세상이 어지러울 때 숨어 있다가 뭔가 누군가가 정리해놓으면 딱 나와서 내가 이 세상을 구하겠소 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때 이름 뭐야? 하하 너 잘났다. 자, 멋진 무사요, 힘센 무사요 하고 앞에서 땡그당당당당당 노래 부르면서 다니는 거잖아. 선전해주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한 것에 보면 일규가 선하고 기범이 악하다는 건 친구들의 기준일 뿐이야. 알겠어? 이해됐어? 응. 그런 얘기 왜 하냐면 일규가 뭐 했냐면 정치권에 이제 나와서 의원 출마를 해요. 국회의원 출마. 오케이? 친구들은 막 얘를 존경해. 아, 그 녀석이 진짜 정치인이 돼야지.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지. 그때 얘가 능력이 아주 좋은 애거든. 능력이 좋은 애여서 얘가 선거 본부에 참여해가지고 뭔가 중요한 홍보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근데 이놈아가 어느 순간에 쓱 다른 후보 쪽으로 가버려. 막판에. 오케이? 그리고 이 출마했을 때 일규는 불의의 사고로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알겠어? 요거 비슷한 스토리가 뭐가 있냐면 최근에 나온 건데 김대중 대통령 그거 선거운동하는 거. 응? 제목이 뭐지?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하여간 뭐 거기 있어. 거기 보면 그 이선균 목소리 막 이선균 알지? 어디서 나온 사람이지 그 사람이? 그 영화 있어. 제목이 생각이 안 난다. 하여간 그 영화에도 그 비슷한 스토리가 나와요. 걔가 굉장히 이선균인가? 그 배우가 굉장히 뛰어난 홍보 전문가야. 그래서 김대중 후보를 위해서 막 일을 해. 그러다 막판에 반대쪽으로 가는 뭐 그런 스토리가 나와. 오케이? 역사적인 사실을 좀 바탕으로 해서 만든 거. 자, 뭐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더 얘기해봤자 뭐 격단 날 테고. 중요한 건 어떻게 푸느냐니까. 아시겠어? 오케이.